자, 민주당이 얼마 전에요, 새 당원 커뮤니티 공간인 블루웨이브를 만들었는데, 자, 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민주당에 이전에 당원 게시판이라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블루웨이브는 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블루웨이브를요, 일단 이제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되는 곳을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문을 연 이 민주당의 당원 커뮤니티인데요. 네. 기존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민주당 홈페이지 안에 당원 게시판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별도 홈페이지로 따로 독립을 시켜서 게시판이 10개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페이지도 있고 뭐 당대표에게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굉장히 이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좀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이 밝힌 것은 당원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고 즐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 것이다. 찐 커뮤니티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일반 그 당원 게시판과 달리 우리가 정치적인 담론도 나눌 수 있고 반려동물이라든지 뭐 재테크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요즘에 왜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대표 지지층과 그리고 이제 이전 대표의 지지층이 서로 이제 비방글을 올리면서 지금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이 썩은 낙지가 정말 싫다. 뭐 똥파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아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과격한 표현들이 굉장히 좀 쓰였어요. 사실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이제 낮잡아 부르는 말이 저렇게 막 난무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전날 이 부적절한 분쟁 등을 막기 위해서 게시글과 댓글을 다 삭제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 강성 그리고 지지층들. 그렇죠. 그리고 이전 총리 지지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새로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이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게시판을 만든 만큼 이전의 게시판처럼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당원 커뮤니티 공간 블루웨이브, 강성 당원들 목소리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맞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외곽에 있던 이재명 대표 팬카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송갑석 최고위원은요, 블루웨이브가 레드웨이브로 혼탁해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다라며 이 당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재명인데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취한 조치는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공직을 하나뿐이어서 이 대응도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 내에서는 이 블루웨이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뭐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가지고 왁삭지껄 하겠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형태가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후에는 저는 정화가 되고 지속하면서 확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내심 좀 걱정을 했거든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런 말이 있듯이 야심차게 블루웨이브를 했는데 저게 레드웨이브로 아주 그냥 혼탁해지지 않을까. 레드웨이브.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예. 뭐 아니나 다를까 예. 그런 거죠.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민수 대변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민지숙 기자도 설명을 했고 지금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그래도 좀 계파별로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개파라기보다는요. 근데 이게 블루웨이브를 우리 이제 담당하는 그 미래의 사무부총장 쪽에서 만들어가지고서 시연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고 특히 젊은 당원들이 좋아하게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는 거. 저희가 전국 국민 경청 투어 같은 거 해보면 당원들이 본인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공간 이런 것을 당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를 당 대표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의도와 다르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저런 눈살을 찌푸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저는 이거를 좀 전에도 이제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잠시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글들을 띄우고 과격한 좀 원색적인 비난이랄지 도를 넘어서는 용어를 쓰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 지도자, 정치인에게 사실 득들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좀 도가 넘은 당원은 사실 제명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만 해도 150만 명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도 보시고 이렇게 이런 지적들 나오니까 조금 더 자제해 주시면서 이왕 욕보다는 격려를 하면서 나는 이게 좀 아쉬워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럼 좀 더 당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블루웨이브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런 음성도 그렇고 이 개파별로 참 요즘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논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개파하면 요즘에 꼭 따라붙는 게 바로 분당설이고요. 그 중심에 이상민 의원이 있죠. 이른바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당에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계보가 없습니다. 아, 무계보입니다. 그래서 좀 예.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예. 아니 뭐 만나자는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이낙연 대표 쪽에서 예. 전혀 없는데요. 그것도 또 소외감을 느끼네요. 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제가 있다. 국회의장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제 꿈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당이 안 돼 보세요. 그럼 그래. 저는 국회의장이 저는 꿈이시군요. 완전히 그렇죠. 예. 김재섭 위원장. 이상민 의원 말은 어쨌든 결별이라는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당이 혁신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다. 나는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장 될 사람이다. 안 떠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네.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으라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다라는 거면 그건 이제 유쾌한 결별이라는 것에 대입했을 때 유쾌하진 않더라도 결별은 하자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죽어라고 공부해라. 결국 공부해라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결별을 시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 쓴소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총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또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못 간다.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라는 것도 충분히 시사를 했다고 보고요. 안민석 의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심리적 분당 상태다.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민주당 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거나 경고를 한다고 하면 저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민 의원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한민수 대변인. 어쨌든 이상민 의원은 본질은 혁신이었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 전에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그것도 1호 혁신안을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를 했어요. 물론 오늘 좀 전에 보니까 비명계 중심의 한 31명인가요? 요 혁신안 이거 불체포 특권 이거 받아들이자 촉구안도 냈는데 이걸 보고서 과연 민주당 안에서 진짜로 혁신할 마음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문이 계속해서 붙거든요. 일단은 이상민 의원님 그 발언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이제 이 의원님 저런 충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이나 우리 김 위원장 얘기했듯이 밖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전부 다 분당 얘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동의하는 당내의 그 구성원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세신한 부분들은 이제 어제 의총에서 사실 결의를 하려고 저희 원내대표가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다선 의원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야당 입장이 아니냐. 지금 검찰 수사에 남용되고 있고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일방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마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총의를 모아가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의원들 30명 넘는 의원들이 우리가 먼저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는 선언을 먼저 하자, 결의를 모아내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가장 그 당내에서 그 규모가 큰 더 좋은 미래라는 우리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문을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혁신위가 입장을 냈고 당시 지도부가 존중한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부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기를 별도로 열지 않겠다. 그리고 당론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사실 그걸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사들을 모아간다고 한 상태에서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 저는 뭐 자연스럽게 평가하고 다음 또 어제 밝힌 대로 네. 다음 의총에서 좀 더 의견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저희들은 혁신 위해서 바라는 대로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0초 남았는데 정말 당도직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의문문 붙는 거 민주당 내에서 혁신할 의지 얼마나 됩니까, 진짜?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네. 100%입니다. 100%입니까? 그럼요. 혁신 안 하면 저희들이 모두 혁신을 하자고 해서 혁신을 만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시는 혁신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100%라는 한민수 대변인의 이런 장담 진짜 100%로 쭉 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